예, 오늘 이슈 함께 나누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권 개건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정치평론가이신 이종우 박사님, 이인철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정치 얘기부터 좀 이제 해보죠. 김종인 전 의원이 더민주 죄송합니다. 입에 아직 익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 더민주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갔는데 김종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올라가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멘토,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 그래서 이제는 더민주까지 갔어요. 다양한 경험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분이 아무래도 이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직 정의당이 남아있습니다. 아, 정의당이 남아있나요? 뭐 정의당까지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 선택을 잘 하셔 가신 건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 경제민주화라는 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문재인 대표라든가 친노계하고 오히려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결국은 노선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제민주화 하자고 했고 또 약속까지 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 그래서 이제 결별하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 사실은 친노계라든가 문재인 대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의 그 정도와 김종인 전 수석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의 정도가 좀 차이가 상당히 좀 있다, 내막적으로. 예. 그래서 의외로 그런 노선 갈등이 이 두 분들, 문재인 대표하고 이 김종인 전 수석을 갈라놓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불안한 동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에 공감하면서 또 뭐냐면 또 성격적으로도 보면요. 문재인 대표도 고집이 지금 우리가 입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집이 대단한 분이라는 게. 김종인 이제 지금 선대위원장이 되실 분이지만 이분도 그동안에 보면요. 사람들하고 이 화합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게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갔다 아주 좋은 그런 결말을 맺는다든가 서로 웃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헤어지는 경우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꼭 보면 좀 섭섭해하면서 헤어지고 이랬는데 이번에도 과연 가서 김종인 선대위원장 같으면 당신이 말한 대로 모든 정권을 나한테 내놓으라 하겠죠. 근데 또 당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선대위원장이면 선대위원장이지 이 말하자면 아무리 최고위원회 모든 선거 관련은 다 넘겨준다 하더라도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 박사 말씀하셨지만 과연 미룰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사실은 이번에요. 문재인 대표는 절박해서 지금 모시는 분 중에 남은 분이 아마 김종인 상징성이 있는 분 중에는 김종인 전 장관밖에 안 보인다 뭐 이래서 했을 수도 있고 김종인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보면 다른 사람 윤여준 씨도 지금 말이지 영입돼 가고 하는데 나 이거 없어 이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모시러 오니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꼭 이름을 날리고 싶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런 경제적인 이런 대안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갖고 있는데 왜 누가 나를 중용하지 않느냐 혹시 그렇게 기다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만났을 수 있으니까 바꿔 말씀 이 계기가 오랫동안 무슨 신뢰를 쌓은 그런 계기가 아니라 서로 간에 갑자기 그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했다면 앞으로 올해 과연 무난히 잘 그렇게 문 대표가 이까지 생각했듯이 그렇게 잘 갈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무난히 갈 수 있을까? 바로 전 단계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상돈 교수를 영입하려고 했을 때에도 당내 반발. 그때 박영선 비대위원장 시절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무산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 내부의 반발?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노선 차이 예.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친노 강경파들 또 이른바 순수한 의미의 친노파들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수석을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일종의 철새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친노 강경파들이 보면 굉장히 나름 원리 원칙을 따지고 또 이런 이 결벽성을 굉장히 또 따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기준에 맞느냐 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김종인 전 수석하고 심혈 합치기로 했다 하더라도 근데 김종인 수석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함께 일을 하던 때에 비해서 더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신을 확고해졌고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이제 또 나이도 드시면서 약간 또 고집도 좀 더 생기셨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연 이것이 절충이 가능할까? 절충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의외로 이게 파열음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경제민주학, 우리 김종인 수석께서도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고, 저도 독일에서 정책을 전공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라든지, 소셜레 마르크 비슈합트, 이거 뭐 사회주의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만, 시장 경제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아마 저걸 주장을 하게 된다면 뭐 그렇게 큰 노선 갈등이 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순혈주의를 따진다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념적인 지향성 또 정책적인 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정운찬 전 총리가 얘기하는 뭐 동반성장이라든가 또 안철수 그렇죠. 의원이 얘기하는 뭐 그 공정성장이라든가 예. 오히려 제가 보기엔 그쪽에 더 가깝다라고 보거든요. 아하. 이념적인 지향이. 예. 그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예. 김종인 전 장관이 지금 제시했던 경제민주화, 이 정도 나간 정도는 이른바 그 친노그룹에서, 예? 그 사람들 이제까지 시민혁명까지 주장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저 양반 오히려 시대 좀 뒤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보다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오직 그런 필요 때문에, 상징성 때문에 모셔온 건데, 저분한테 무슨 경제 정책을, 그 진로를, 방향을 결정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비례대표라든지 지역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공천을 할 경우에, 예. 그 다음에 그 공천에도 깊숙이 개입하겠다. 그 다음에 사실은 내가 휘두르겠다. 이렇게 되면, 아니, 저분 정도의 그런 방향성 가지고, 우리 당을 좌지우지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서 보면요. 앞으로 마찰의 소지가 훨씬 많다. 이 점을 김종인 전 장관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예. 것인지.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점은 또 우려가 되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선대위원장이라고 하지만 실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뭐 컷오프 다 끝났죠. 그렇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영입은 계속하고 있고. 예, 발표는 안 했을 뿐이지. 예. 그리고 인재영입도 인재영입 위원장을 지금 문재인 대표가 본인이 직접 맡아서 지금 예. 다 하고 있잖아요. 별로 할 역할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선거에 대한 책임 부분만 떠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것을 김종인 그 신임위원장께서 그걸 수용하시고 용납할 수 있을까? 그런 대목도 좀 우려가 돼서 조금 예. 이제 좀 예. 지켜보긴 해야 되겠으나 예. 굉장히 불안한 동거 상태가 지금 예.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정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정권이 정권이 아니라 뭐냐? 전권이죠. 그러니까 전권을 뭐를 줄 수 있냐 이거지. 예. 그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권한을 나한테 줄 수 예. 있느냐. 하기는 정치 작업은 다 해놓고 예. 나를 앉혀놨는데 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저런 저 성격상 또 예. 그것 때문에 불화의 씨앗이 소지가 생겨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위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요, 우리가 이 공동선대, 문자 그대로 공동선대위원장이에요. 공동이면 한 명이 있어요. 나머지 한 명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권노갑 의원, 권노갑 전 고문이죠. 나가셔가지고 박지원, 김한길, 박주선, 이렇게 차례로 지금 만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근데 천정배 의원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천정배 의원하고도 뭐 연락은 계속 취하고 있는 걸 알고 예. 있고요.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은 사실은 그동안은 이분들하고는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예. 독자적으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지 않았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이 생각보다 바람이 안 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에 예. 국민의당이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예. 천정배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회의,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가 생각만큼 그렇게 국민적인 호응을 못 얻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이제 어느 쪽하고 힘을 합쳐서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가는데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문재인 대표하고 다시 손을 잡겠는가? 그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뭐 조금 전에 공동선대위원장 얘기하셨지만 보도도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뭐 그 천정배 의원을 불러다가 뭐 공동선대위원장을 예. 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천정배 의원은 속단 말로 더 우습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상황이.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그건 크지 쉽지 않을 않다고 거다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은 천정배 의원을 데려다가 뭔가 중책을 맡기려면 문재인 예. 대표가 진작에 써야 되는 거죠. 본인 대표직 사퇴하고 비대위 예. 체제로 옮기면서 뭐 밖에 나가 있던 천정배 의원을 불러들였다 하면 그것은 상당히 그 파괴력이 있었을 거다. 근데 지금 이미 그것도 실기한 상황이다. 지금 어쨌든 호남권이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얘기하는 최경환 김대중 평화센터 공보실장 탈당하면서 이호 여사의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최경환 의원이 탈당한 게 아니고요. 김대중 평화센터의 공보실장이신 최경환 전 비서관이 탈당한 겁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마지막 비서관이죠. 마지막 비서관. 예,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할 것은 어나더 최경환 의원. 다시 말해서 진짜 최경환 의원을 이제부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새 최경환 의원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바쁜지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저녁에 만찬도 예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선 의원들 어떤 내용? 저녁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해요. 네. 저녁엔 어떤 이야기 나누실 건지. 1년 6개월 동안 네. 당 바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네. 당에 그러한 부총리직을 하는 과정에서 당에서 또 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사 좀 해서 또 돌아왔으면 만나서 돌아왔다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 아닙니까? 네. 예, 이 식사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예?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최경환 의원 같이 유력 정치인이 밥을 먹는다.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친박 실세. 그래서 주목을 받는 건데 지금 상당히 식사 정치가 활발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 최경환 전 부총리 아직 부총리 아니 끝났죠.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친박 실세 중에 실세다, 최측근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특히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저분이 최경환 전 부총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저분이 식사한다고 해서 메뉴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저분이 식사했다는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누구하고 했느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변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특히 친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많이 같이 모여서 했다는데, 뭐냐면 그 구심력이 커지면 옆에서 막 몰려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분이 그렇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총선에서 어떤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영향력이 커서 오히려 당의 단합을 해치고 그것 때문에 총선에서 장애 요인을 자기 스스로 조성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분도 오히려 이럴 때는 정말 점잖하게 와가지고 당의 지도부가 해나간 일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 내가 센 사람이다 이렇게 오히려 자꾸 앞서 나서면 당의 지도부가 무색해지고 만약에 그러다면 국민들이 볼 때 저 당은 또 뭐냐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저 당은 또 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분이 앞으로 이제 물론 왔으니까 인사드리고 협조해 주는데 감사드리고 밥을 그런 뜻에서 밥을 먹었다 이 정도로 끝내면 다행인데 앞으로 저분 주변에 그런 여러 가지 당에 있는 분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든다면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건 앞으로 총선 가도에서 오히려 당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이 점을 이제 좀 스스로가 좀 유념해야 되겠죠. 리더십도 있으시고 이 통도 있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요소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최경환 의원이 다보스 포럼 간다며요. 네. 거기서 반기문 총장을 또 만난다고요. 그렇죠. 이 반기문 총장이 요새 자주 등장해요. 네. 두 분이 만나면 또 얘기가 막 온갖 소설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최경환 전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다. 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경제 위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를 빼서 지금 당으로 보낸 겁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새누리당의 총선을 리드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사실 아닙니까? 예. 진박공천 논란에도 이미 나왔듯이. 자, 그런데 당에서 누군가 이걸 실행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서청원 최고도 계시지만 조금 이제 연로하시고요. 조금 힘차게 밀고 간 그런 친박계의 어떤 중심축이 필요했다. 그래서 사실은 최경환 부총리를 경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빼서 사실은 정치권에 투입을 지금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친박계가 지금 새몰이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진박공천이 초반에 잘 먹혀들었다면 아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별로 역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진박공천을 해서 TK 쪽에 투입을 해봤더니 생각만큼 지지율이 안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고 친박계로서도 예. 그렇고 비상이 걸린 겁니다. 아하. 이 비상 상황을 돌파를 해야 되는 예. 거죠. 어찌됐건 진박공천을 밀어붙여서 총선 승리로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사실상 예. 결국은 새누리당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지금 대표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4월에 총선만 생각합니다만 그 다음 중요한 정치 일정 중에 하나가 새누리당 전당대회입니다. 전당대회에선 새로운 대표가 이제 선출되게 돼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누가 그 다음에 당대표가 될지는 당 내부의 대권 경쟁 구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또 최경환 의원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겠죠.